I just wanna dance for the hell of it, hell of it. Wanna take a chance for the thrill of it, thrill of it. Wanna raise my hands 'cause I'm feeling it, feeling it. Are you feeling this? Are you feeling this? Oh, you only got one life, so make it feel like sunshine. I feel the sun on my face, it's a brand new day, and it's telling me it'll all be okay. All the clouds and the rain, that's of yesterday. Yeah, I'm telling you, it'll all be okay. It's a good day. It's a good day. 그림 독학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를 건너뛰는 겁니다. 근육을 공부하고 명암을 공부하고 디테일을 파고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초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 챌린지 참가자들은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치랩입니다. 지난달 2주간 진행했던 인체 드로잉 챌린지 후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케치랩은 매달 얼굴 드로잉과 인체 드로잉 챌린지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 챌린지에서도 정말 다양한 참가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분들도 있었고, 몇 년 동안 혼자 그림을 공부했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막혀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챌린지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실력이 늘어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건 특별한 브러쉬도 해부학 암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참가자들의 실제 그림 변화를 보면서 왜 실력이 늘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그림 실력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숨겨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를 건너뛰는 경우예요. 기초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해부학이나 렌더링 같은 스킬 영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 실력 빛의 속도로 빨리 느는 방법. 이것만 알면 그림 실력 10배 폭발합니다. 99%가 모르는 그림 실력 상승 치트키. 물론 저도 썸네일을 만들면서 비슷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결국 성장하는 사람들은 기초 단계를 제대로 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챌린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해부학도 아니고 명암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기초 도형 훈련입니다. 큐브, 원기둥, 구, 원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정말 단순한 형태들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말합니다. 사람을 배우려 왔는데 왜 큐브를 그리나요? 하지만 사람도 결국 이런 형태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눈치챘다면 이건 단순한 큐브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형태나 사물을 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체를 틀리게 그리는 이유는 근육을 몰라서가 아니라 형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도 참가자들은 매일 사진 위에 도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진을 보며 도형으로 인체를 분석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길거리 사람들도 박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구조로 보게 됐어요. 왜 틀렸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림 실력이 늘기 전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참가자들의 그림이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사실 다음 단계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단순히 입체로 보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초보자는 인체를 바로 보고 그리는 것보다 도형으로 인체를 그리는 방법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나 도형이 인물이나 사진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박스의 구조와 위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비율도 모르는데 근육부터 그립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인체를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세부적인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부학이 아니라 바로 비율입니다. 즉,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부위의 크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죠. 이번 챌린지에서도 회원분들은 매일 비율과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머릿속에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이해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림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독학러들은 바로 여기서 막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마치 고수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도형화 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냐고요? 네. 아니요. 네니요. 못해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모듈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림이 갑자기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형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 사람다운 형태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졸라맨과 완성 그림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중간 단계죠. 이 단계만 익혀도 훨씬 설득력 있는 인체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챌린지 참가자들의 변화도 대부분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그림이 진짜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건 사실 여기부터였습니다. 같은 비율, 같은 인체인데도 훨씬 자연스럽고 살아있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범한 그림과 좋은 그림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동세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인체라도 몸의 흐름과 무게중심이 살아있으면 그림은 훨씬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그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동세를 보는 훈련을 합니다. 동세를 익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로키지만 크로키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훈련입니다. 초보자들은 이제 겨우 비율과 도형화를 배웠기 때문에 동세 훈련은 반 크로키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체의 흐름과 힘의 방향을 느끼는 데 집중하면서 선 하나로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참가자 후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 그림이 어색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사람을 그리면 항상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캐릭터가 살아난 느낌이에요. 물론 2주 만에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율, 구조, 동세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그림 실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가자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던 분들이 챌린지가 끝날 무렵에는 이제 뭘 연습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인체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형화와 모듈화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참고할 때도 근육의 모양이나 디테일을 따라 그리기보다는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 부위가 어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형화와 모듈화가 익숙해지면 거기에 동세를 더해보는 겁니다. 결국 인체는 비례와 동세만 잘 잡혀도 충분히 그럴듯하고 멋지게 보입니다. 근육, 옷주름,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은 아직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초보 단계에서는 오직 비례와 동세, 그리고 그것을 도형화와 모듈화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기초를 탄탄히 쌓은 사람은 나중에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초보 단계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도형화, 비율, 모듈화, 동세.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궁금할 겁니다. 이 정도 지식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일주일? 정답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원근법, 기본 도형화, 기본 비율, 동세 같은 이론 자체는 하루만 해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기술을 습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방정식 원리를 배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튜토리얼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에 익히려면 몇 주, 몇 달의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를 배울 때는 반복해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함은 창의성의 독입니다. 이렇게 초급 과정을 탄탄히 하여 인체를 어느 정도 그릴 줄 알게 되면 중급, 고급 과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급 명암, 렌더링, 구도, 색채, 심층 해부학 같은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가 없으면 이 기술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애니메이션, 게임 업계에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나열한 스킬들을 사용해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그 방법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아, 맞다. 처음에 말했던 숨겨진 기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제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갖는 능력, 바로 관찰력입니다. 좋은 그림을 보고 왜 좋은지 이해하는 능력, 구도 때문인지, 명암 때문인지, 동세 때문인지, 형태 때문인지 스스로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책이 없어도, 강의가 없어도 세상의 모든 작품이 선생님이 됩니다. 예술에는 언제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말로 널리 알려진 문구처럼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번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다음 기수 신청자들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